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 그 대표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애니어그램의 이론과 실제 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10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5번 유형, 5번 유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자, 나는 지적이고 현명하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5번 유형입니다. 지적이고 현명하다. 이제 이런 사람이고 싶은 거죠. 자아 이미지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사색가, 관찰자, 뭐 이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대표적인 단어들을 보고 뭔가 이 꽂히는 단어가 많이 있다면 5번 유형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한 걸 좋아한다든가 분석적, 논리적, 냉정함, 공허함, 망연해, 불참, 호기심, 혼자만의 공간, 뭐 이런 특징들이 나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5번 유형에 대해서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특징 먼저 알아볼게요. 강렬하며 지적인 유형이다. 지식 쌓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현명하게 판단하려 노력한다. 이거 객관적인 느낌이 있죠. 이 지식 쌓는다라는 건 단순히 책을 본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모든 정보에 대해서 다 오픈돼 있는 겁니다. 책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에 꽂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그 수집증적인 그런 면이 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으는 기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지식을 쌓는 그 행위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명하게 판단한다라는 뜻이 이제 분석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난 면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그 어떤 본질, 원리, 핵심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싶어 합니다. 통찰력 갖는 것에 대해서 큰 욕구를 갖고 있는 유형이죠. 객관적이고 초연한 태도를 잘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말이 적고 태도가 조심스럽다. 이 관찰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 것도 본인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그시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의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5번 유형의 대표적인 뭐 이런 이미지는 관찰자예요.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그 셜록 홈즈가 범죄 현장과 그런 단서, 근거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리석은 판단을 할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인 거죠. 고독을 즐기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제 이런 사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은 이제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 이제 관계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5번 유형에게는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행위인 거죠. 이런 걸 신경 쓴다라는 자체가. 자기한테만 에너지를 쓰기도 벅찬데 이제 어떤 모임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있으면서 고독을 즐기기는 이제 어렵겠죠.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싱글로 살 때보다 이제 결혼해서가 더 문제인데요. 결혼하게 되면 가족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직장으로 도피를 하죠. 일을 만들 수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지혜롭다, 현명하다, 무엇이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인정을 받게 되면 커다란 만족을 느낍니다. 자, 이런 기본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이 5번 유형,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네, 바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왜 생기는가? 제가 9가지 그 자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신성이라고 하는 또는 본질이라고 하는 에센스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그때 발생되는 것이 집착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그 신이 준 고유한 우리의 그 성질인 본질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신성한 사고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될 텐데 이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결핍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욕망으로 올라오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이 고착화돼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5번 유형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관찰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대표적인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 많죠. 저희 딸도 참 책 보는 걸 좋아해서 가끔 이런 장면들이 자주 목격이 되곤 하는데 5번 유형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혼자 보내면서 책을 본다든가 뭔가 이렇게 블럭 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혼자서 뭔가 하는 시간들이 좀 많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사고중심이다, 머리형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려는 행동들이 5번, 6번, 7번의 그런 각자의 모습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5번은 그래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이 대표적인 집착이 나타난 특징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이런 유형들의 행동이 빠를까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면 행동이 결코 빠르기 쉽지 않겠죠. 신중하게 보이겠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한 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는 관찰자.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집착입니다. 이것도 이제 관찰자 입장에 섰을 때 전체가 다 보이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집착이 연결되는 모습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알기에는 부족함으로 현실에 뛰어들기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이게 이제 착각인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만 내가 어떤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 친구들도 그렇고 골프 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5번 유형이 이제 어떤 기본 유형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골프를 치는 것도 머리로 먼저 골프를 치실 거예요. 책이나 영상 이런 것들로 충분한 공부를 하고 기본기를 조금 쌓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코칭을 받거나 트레이너한테 받겠죠. 자, 독특한 것, 환상, 비밀, 신비한 것, 남들이 모르는 것 등 지적 호기심이 많아요. 이게 이제 알고자 하는 그 집착에서 나온 거죠. 이 호기심이 참 많은데요. 이것도 이제 그 자기 보존 본능이나 사회적 본능, 성적 본능 또는 1대1 본능의 그 본능과 이 집착이 또 어떻게 잘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또 많이 나타나는데요. 1대1 본능을 또 강하게 쓰게 되면 이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자신의 그런 이 독특한 이런 것에 많이 꽂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과 함정에 자꾸 빠지냐? 지식에 대한 이 탐욕입니다. 여기 이제 탐욕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이기적인 욕심에서 기반한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그 지식을 이제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욕망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여 쓸모없을 때 죄의식을 느낀다. 아주 대표적인 이런 이 감정 상태죠. 내가 뭘 잘 모르고 잘 모른다라는 것, 그런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나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죄의식에 빠지는 거죠. 지식은 곧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어떤 바탕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자꾸 탐구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건데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행동은 하지 않고 계속 이 어떤 알을 위한 행위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과 이론을 아는 것, 그리고 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아예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자꾸 이렇게 발현이 되게 되죠. 자, 시간과 공간, 에너지 등 모든 자원도 탐욕적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이 어떤 자원은 이 5번 유형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나눠주는 것에 좀 인색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 공간 이런 걸 챙기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간섭으로 자신의 자원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자원 안에는 지식, 이런 시간, 어떤 스케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유형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리 연애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회사에 찾아와서 뭔가 깜짝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그 계획을 흐트러 놓는 것들은 자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플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면 좋겠죠. 반대로 이제 가슴형 2번이라든가 머리형 7번 같은 분들은 깜짝쇼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런 표현을 해준다면 무척 좋아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회피하느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이제 회피 현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무언가를 자꾸 알아야 된다, 관찰하고, 사색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뭘 자꾸 알려고 한다, 지적인 어떤 호기심을 채우려고 한다.
이제 그것에서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이 내적인 공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누구나 인간이라면 우린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 2% 부족합니다. 2%가 뭡니까? 뭐 한 20% 이상 부족하죠. 그런데 이 5번 입장에서도 그 내면의 텅 빈 그걸 자기도 아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채울까가 본능적으로 지식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 공허함은 지식욕으로 회피한다. 이것이 이제 5번용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죠. 이 뭔가 항상 이렇게 구멍 난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4번 가슴령 4번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슴령 입장에서의 공허함은 감정 어떤 정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공허함이라면 이 머리형에 있어서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 내면이 텅 빈 느낌인 거예요. 예기치 못한 미래를 두려워하여 미리 정보를 입수하는 수집욕도 있다. 이 모두가 회사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죠. 어떻게 나만 모를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공유받는 거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하고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그런 특징인 거죠. 자기 피와 살과 같은 그 정보와 지식을 함부로 나누어 준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죠. 자, 심리적으로는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쓰느냐? 후퇴와 거리두기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씁니다. 멀리 한 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거리 두는 것. 개인적으로 이제 그 코칭 오신 분들 중에 5번용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연애할 때 힘든 점을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연애할 때 이제 연애라는 게 이제 열정적으로 어떤 애정을 서로 표현하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정 관계를 너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또 거리를 두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민한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애가 또 멈추게 되고요.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적당한 거리두기 때문에 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자주 말씀하시죠. 감정적으로 휘말려서 판단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두려워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객관적인 상태, 현명한 상태, 초연한 상태, 통찰을 갖고 제대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받는 요소가 이런 감정이 있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건 또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살짝 두는 것이 감정적으로 거리 두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신체적인 접촉을 싫어하고 친분관계, 감정, 섹스 등을 회피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거리 두는 것의 그런 행동의 형태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 신체 접촉도 이 정말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벌써 이제 감정적인 것, 막 이런 것들이 관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되니까요. 사생활 공개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자세로 관계를 맺는다. 이제 새로 모임 가가지고 뭔가 우리 호구조사 주로 할 텐데 이제 5번 유형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하시겠죠. 다른 분들은 뭐 어디 살아요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5 유형 입장에서는 조금씩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게 할 수도 있죠. 냉정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긴장하고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한다. 뭐 사람이잖아요. 오유형도 감정의 지배를 받고 본능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 자,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인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인색하다라는 것이 앞에 이제 계속 집착과 회피, 방어 기제와 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지켜내려고 한다. 지식, 정보, 물건, 돈, 시간, 에너지 등 나누면 비워질까봐 인색하다. 이 인색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자린고비처럼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겠다. 이제 그런 그 개념보다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거든요. 내가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아, 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인색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유형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뭐 특히 뭐 이번 유형 같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자기 욕구에도 인색합니다. 내가 뭘 바라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인색함이 근본적인 문제로 작동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에서 나와 행동하기. 5번 유형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전략 키워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행동이죠. 행동. 움직이는 것, 뭔가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문제로 들어가는 것, 직접 부딪히는 것,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현실에 적극 개입하여 관계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는 것, 아주 뭐 중요한 건데 참 이 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움츠리지 말고 외부 활동에 참여하기, 네, 아주 이런 성장 전략 대표적인 건 이제 액션 하는 겁니다. 마치 그 행동하는 거 힘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영화 하나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본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사람처럼 한번 스스로 액션 버튼을 몸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뭐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불끈 손을 쥐면 액션한다 뭐 이런 것처럼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안다라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해보지 않으면 어떤 경험이 없으면 그걸 정말 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5번 유형 입장에서 학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한자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배울하게 익힐 습입니다. 그 익히지 않는다라면 진정한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5유형 입장에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성장 전략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그 의식 수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아주 지적이고 냉철한 관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합니다. 논리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주고요. 정말 그 핵심 파악, 정리, 요약 정리 아주 능하죠. 뭐 한 줄 정리 이런 것들은 뭐 이분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재능입니다.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며 수용적이다. 이제 이것도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발동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1대1 본능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의견을 모아서 요약 정리하는 것에 능하다. 이렇게 뭐 딱 정말 핵심 파악해서 딱 꽂는 거죠. 딱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한 줄로 하자면 이겁니다. 분석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핵심 파악하는 재능이 있고요. 신중하고 사려 깊고 때론 유머 감각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유머러스한 면이 많은데 이제 좀그 낯을 가리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아서 그렇지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징동물 부정적일 때는 여우의 느낌입니다. 가장자리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예리하게 관찰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올빼미 긍정적일 때는 이제 올빼미의 그런 느낌입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느낌. 모든 것을 보지만 간섭하지 않고 먹이를 채가는 정확성, 필요한 만큼만 먹는 특징, 이런 것들이 상징 동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5번이 같은 5번들이 모여도 다 달리 보이는 것은 여러 변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본능과 결합하면서 하위 유형이 형성이 돼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날개의 영향이 있고 또 화살표에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도 달리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단계의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도 달리 보입니다. 5번 입장에서는 이제 옆에 있는 4번과 6번 어떤 날개를 주로 쓰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자, OW4, 4번 날개를 쓰는 5번 입장에서는 인습타파주의자가 대표적인 별명입니다. 인습을 타파한다. 뭔가 보이죠? 기존에 있는 무언가를 규칙과 틀을 깨부수고 새로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 이 6번 날개를 쓰는 5번보다 4번 날개를 쓰게 되면 좀 더 창의적이고 감정적이고 내향적입니다. 내향이 오타네요. 내향적입니다. 호기심과 지각력 바탕으로 자신만의 열정으로 성취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술적 상상력과 유머 감각이 풍부합니다. 감성이 살아나면 아주 개방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것에 빠져서 현실에서 동떨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현실에서 동떨어지는 것이 사실 이 인습타파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 이제 현재를 돌리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틀과 규칙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어 이제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너무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현실 도피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자기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OW4 입장에서는 자, OW6, 6번 날개를 쓰게 되면 인습 타파주의자의 4번 날개 느낌과 이제 확 바뀌어서 문제 해결자 느낌이 됩니다. 4번 날개를 쓰는 5번보다 6번 날개를 쓰게 되면 실질적인 문제를 잘 다루고 좀 덜 내향적이에요. 문제를 논리적 분석적으로 다루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다양한 사실로 결론을 이끌고 많은 것을 예측합니다. 걱정과 의심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은신처나 학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만의 은신처, 아주 5번에게는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죠. 자기만의 그 시간과 공간,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안전을 지키고자 논쟁적이 되거나 사람보다는 현상에 집중하는 그 약간 좀 너무 냉정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에너지의 흐름상 이제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때가 있고 긴장한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요. 때론 분열의 모습, 스트레스 받은 모습, 또 건강하고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5번 입장에서는 이제 7번으로 가게 되면 긴장점이 되고 분열 방향이 됩니다.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혼돈에 빠져 공허감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 이제 내면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바깥으로 의식을 돌려서 무언가 자꾸 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그 공허함을 이제 회피하는 전략인 거죠. 불안감과 초조감을 피하려 충동적인 자극과 경험을 자꾸 시도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게 되면 마치 7번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흥미를 잃으면 산만해지고 비판적이 되기도 합니다. 7번도 그 1번으로 이제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 비판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백일몽 같은 비현실적 환상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요점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지며 방종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면 이제 7유형으로 가 있는 지점에서 이런 긴장된 상태, 스트레스 받은 상태, 이제 분열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8번으로 가게 되면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안정점 상태가 되고 통합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보, 사고, 지식을 활용해서 타인과 교류하며 문제에 적용하는, 그리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더 행동력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관찰자 입장에서 할 일을 해내는 활동들, 이제 활동 쪽으로 가는 겁니다. 관찰자에서 활동으로. 인색하고 고립된 사고에서 벗어나 본능적인 직관, 의지력, 관대함,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5번 유형 관찰자, 사색가 이런 지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5번 유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